JIBS가 단독 보도했던 촉법 소년들의 범죄 행각 때문에 한동안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풀려나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행태가 반복됐는데 국정감사에서까지 이 문제가 언급되기도 했죠. JIBS는 촉법 소년과 관련한 실태와 해법은 없는지 집중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촉법 소년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발생한 뺑소니 도주 사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차량은 중앙선을 넘나들고 신호까지 무시하며 한밤의 질주를 계속했습니다. 차량을 쫓던 시민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였습니다. 제대로 잘못 쫓아갔다가 나 죽겠구나, 이거 보면은. 지난 9월엔 대정읍과 남원읍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트와 식당, 택시 등에서 다수의 절도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정읍에선 하룻밤 사이 5건의 절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용의자가 붙잡히자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야 중학교 3학년이고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벌인 범죄만도 최소 30건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법상 미성년자인, 즉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같은 촉법소년 범죄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제주에서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만 526명. 우리나라 전체 건수의 1.4% 수준으로 해마다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 훈방 조치된 사건들까지 합하면 몇 배는 더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촉법소년 범죄를 막을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거지와 학교가 달라도 SNS를 통해 쉽게 만나고 범행도 대부분 학교 수업이 끝나고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생활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별다른 관리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교육청도 지난 9월과 10월 JIBS 보도로 당시 10대들의 범행을 처음 알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학부모를 부르거나 선생님을 꼭 부르거든요. 바로 한두 건 만에 교육청에서 바로 오는 예는 잘 없어요, 어디나. 촉법소년 범죄는 큰 사건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찾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며 결국 또 다른 촉법소년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